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된 이글드림 FEDC 김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화면에 보이시죠?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라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메이 사업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텐데 전문가들은 많은 얘기를 하죠. 언젠가는 코로나는 지나갈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많은 전문가가 말하듯이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과는 엄청나게 다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아메이 사업이 주는 어떤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어떤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죠. 인류는 세계 1차, 세계 2차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변화들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 보이시죠? 세계 1차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인류는 근대주의에서 현대주의로 넘어가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고, 세계 2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세계의 어떤 양대 진영으로 재편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극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진 요소는 무엇일까요? 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에 보이시죠? 이 그림은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인 그림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그림인데 인류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 중에 하나가 1789년도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겁니다. 왕이나 영주로부터 지배를 벗어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인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량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거죠. 프랑스 대혁명 이전 왕이 존재했던 세계에서는 온전히 자유인은 왕 혼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가지고 인류는 자유였던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인력이 된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기후 변화입니다. 보시는 그림 미세먼지 그림입니다. 우리의 삶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죠. 외출을 힘들게 만들고요. 또 이 그림 어떤 그림입니까? 북극곰이 나오네. 거죠. 너무 외로워 보입니다. 빙하가 녹은 그 작은 어떤 빙하 위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북극곰의 그림이 나오죠. 이런 기후 변화조차도 인류의 삶, 동물의 삶 전체까지 포함을 하겠네, 그죠? 이 급격한 삶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오늘 주제죠. 팬데믹, 집단 감염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떤 용어 자체도 생소했었고 들어본 적이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집단 감염을 통해 가지고 인류는 엄청난 변화를 가지게 된다는 거. 역사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 가지고 2,500만 명에서 2억 명이 사망했던 흑사병이 있었죠.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팬데믹. 그때 당시 14세기였으니까 그죠? 사망자 통계가 정확히 나오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이때를 되돌아보면 사람들은 흑사병에 걸리지 말라고 교회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먼저 죽어나가는 걸 경험하게 되죠.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중세 봉건사회, 교권 중심의 사회는 무너지게 되고 시작됐던 르네상스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인본주의의 어떤 시작점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코로나 이후였던 세계는 흑사병을 통해서 세계가 바뀌었듯이 더 많은 변화들이 우리 앞에 당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시나요? 유발 하랄이라는 역사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폭풍은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 오랜 시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아메이 사업을 선택할 결정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선택도 여러분들 몫이라는 겁니다. 이미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통해 가지고 집중할 수도 있고 또 일상의 사업처럼 평탄하게 사업도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겠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쩌면 우리는 세계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건지도 모른다. 한국은 교과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 이미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세상에 앞으로의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업 구조 조정이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이 기업 구조 조정은 경제 성장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상을 본다 그러면 80년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률은 10%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는 4 내지 5%였던 경제 성장. 물론 IMF 때 그 당해 연도는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4% 내지 5%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그때부터 늘어난 중국 교육이 큰 힘이 되었겠죠. 코로나 이전에는 2, 3%대의 성장을 유지했었고 그러면 코로나 이후는 어떨 것 같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완전히 저성장 국면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은행의 어떤 자료죠. 표에 보시면 80년 오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10%대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가 98년도 IMF 때 또 마이너스 성장, V자 곡선을 그리면서 급성장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5%대 전후였던 성장을 하다가 2009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죠. 금융위기 이후에 2, 3%대 성장을 해나가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전체 그래프의 곡선 자체는 천천히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더라는 거죠. 좀 디테일하게 볼까요?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한국 경제 성장률들은 2.9%, 3.3%, 2.8%, 뭐 2.9%, 3.1%, 2.6% 이렇게 2, 3%대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 저성장 국면에 있어서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나눠 가지가 힘들어질 거고 정말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조조정의 가속화는 인원 감축, 기업 매각, 기업 퇴출로 이어질 거고요. 한 개인의 어떤 사람들은 임금 삭감이라든지 정리해고, 자영업의 몰락으로 연결될 거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개인은 추가 수입을 위한 시간 투자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메이 사업은 추가 수입부터 출발해서 개인의 어떤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멋진 기회였던 사업이죠. 과거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큰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아메이 사업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는 겁니다. 추가 수입에 그렇게 관심이 가져지고 그 추가 수입의 어떤 수단으로서 아메이 사업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아메이의 어떤 회사는 미시간주 에이다에서 시작을 해서 전 세계 100여 지역 국가에 진출해 있는 그런 세계 초인류 기업입니다. 아메이 기업 이념,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고요. 창업 이념, 개인은 누구나 자유를 꿈꾸죠. 아메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자유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죠. 그다음 가족, 자유, 그다음 가족. 아메이 사업은 아메이 사업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 같은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어떤 창업 이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창업 이념은 희망이죠, 그죠? 누군가나 희망적인 삶을 누구나가 희망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 희망을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가져보라고 창업 이념 속에 희망이 들어가 있죠. 네 번째 창업 이념 보상입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해 주겠다는 거죠. 즉 아메이 사업은 창업 이념 자유가족 희망 보상을 내걸고 1959년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아메이 사업의 기회는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지금 시점에 코로나 이후였던 시점에 신규 ABO의 증가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가 추가 수입에 대한 어떤 기회는 잡고자 할 것이고 아메이 사업은 최고의 어떤 비전적인 어떤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를 보자는 겁니다. 보건정부가 강화될 것이고 개인 위생이 강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바이러스는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우리는 경험했었습니다.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뭐 또 돼지열병 이런 어떤 바이러스 질병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거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얘기하죠.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나는 부분들이 앞으로 한 4년 정도가 돼야지 코로나가 안정되지 않겠나라는 어떤 예측도 하고 있던데 어쨌든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사항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시국에 각 국가들은 질병 관리의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도 질병을 관리하는 본부가 있죠. 그죠? 제가 이 강의 자료를 처음 만들 때만 하더라도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하나의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처음에 그 강의 자료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질병관리본부는 청이나
불어 성격을 예상을 한다고 제가 글자를 입력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국가에서. 그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성격하겠다고. 보건정책에 막대한 어떤 예산들이 집중이 될 거라는 겁니다. 실제 바이러스 감지나 백신, 치료제 개발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들이 활용이 될 거고요. 뭐 혹시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주식 시장도 만만치 않지만요.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우리가 늘 얘기했던 4차 산업,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시장들은 성장해 나갈 것이니까요. 한번 좀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안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어떤 보건 정부가 강화가 될 것이고, 개인 위생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시장이 열릴까요? 자, 면역, 홈케어, 퍼스널 케어, 환경 관련 제품 시장이 성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익숙한 어떤 뭐 아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익숙하죠, 그죠? 자, 면역, 홈케어, 퍼스널 케어, 환경 관련 제품, 아메가 주력으로 갖고 있는 대다수의 제품들이 이 영역에 포함되더라는 겁니다. 자, 면역 제품들, 면역하면 당연히 건강 보조 식품이죠. 뉴트릴라이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뉴트릴라이트 8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초의 비타민 미네랄을 합성한 그런 어떤 브랜드, 아메 뉴트릴라이트 건강 판매 세계 1위 브랜드입니다. 위에 WX를 필두로 면역 제품들, 여기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지금 다 면역 제품이죠, 그죠? 그래서 이 건강 보조 식품 이 분야는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굉장한 성장을 해나갈 것이라 예상을 다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장의 독보적인 1위 기업이 아메이죠, 그죠? 다음 분야는 면역력과 관련해서 또 물, 우리가 마시는 물이죠, 그죠? 깨끗한 물, 영양이 살아있는 물을 마시면서 우리 면역을 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NSF 5개 인정을 갖고 있는 아메 이스프링, 다들 이스프링 정수기 쓰고 계시죠? 이 깨끗한 물,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을 마시면서 우리는 면역을 키워갈 수 있고, 이런 정수기 시장도 당연히 성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가정용 정수기 세계 판매일이 어느 기업입니까? 네, 아메이죠, 그죠? 또 홈케어 시장도 성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집안의 어떤 환경들을 깨끗하게 하는 제품들이죠. 세탁 세제라든지 집안 청소 세제들입니다. 아메의 어떤 청소 세제, 홈케어 세제는, 홈케어 제품들은 세제이면서도 지구를 살리고, 제가 옆에 그 뭐 자막에 형광펜으로 밑에 줄을 쳤는데, 다 지구는 살리세요. 뭐 환경과 관련한 어떤 문구들이 다 들어가 있죠. 아메이 제품의 탁월성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메이 세제 너무너무 좋다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건 이런 제품의 어떤 타고난 성능도 있지만 지구 환경에 많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에게 인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 홈케어 시장도 분명히 성장하는 시장이고, 이 홈케어 시장에 너무나 멋진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아메이 사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음 제품 분야는 퍼스널 케어입니다. 우리 몸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청소해주는 그런 제품들이죠. 맨 앞에 보이는 솜 세정제로부터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아메이 글리스트 치아까지 이런 모든 제품들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성장할 시장이고, 아메이는 이런 제품들을 주력 제품들로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음 제품 한번 볼까요?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카이죠, 그죠?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19가지 전 항목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세계 유일 제품입니다. 이런 스카이 공기청정기, 뭐 안타깝게도 지금은 뭐 일시 품절이 되어 있지만 이 환경 제품 공기청정기 또 이런 게 있죠, 그죠? 차량용 청정기입니다. 이 차량용 청정기도, 아메이 차량용 청정기도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인정을 받은 세계 최초의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우리는 쓰고 있고 앞으로 많은 소비자를 통해서 또 전달이 될 거라는 거죠. 뭐 이런 제품들, 공기청정기 제품도 환경 제품이다 보니 앞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엄청나게 또 성장할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 우리는 멋진 제품들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거죠. 자, 아메이 사업의 비전이 느껴지시는가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변화들이 생길 것인가. 탈세계화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된다고 합니다.
실은 보호무역주의는 원래 미중 무역 정전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죠. 신대립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불을 붙이게 된 게 이 코로나 확산이라는 거죠. 중국에서 우한에 코로나가 공식 보고된 게 작년 12월 31일 불과 4개월 전이었습니다. 그죠? 그 3, 4개월 전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처음으로 보고가 되었었는데 2월 달에 우리나라 2월 말쯤 됐죠. 그죠? 우리나라가 엉망이 됐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그리고 3월 이후부터는 유럽, 미국 전 세계가 숙대밭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을 사람들은 어디서 찾게 됐냐 그러면 이 코로나 확산의 원인을 이 세계화된 무역에서 찾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공정 자체가 완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공정 자체가 한 나라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건데 그게 아니라 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퍼스널 컴퓨터를 만든다 그러면 키보드가 있겠죠. 그 키보드를 태국에서 제작을 하고 마우스가 있다 그러면 마우스는 러시아에서, 또 하드는 한국에서, 소프트웨어는 미국에서, 조립은 일본에서 했다. 어느 나라 제품인가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완제품이 만들어진 데까지는 원료부터 어떤 중간재까지가 각 나라별로 이렇게 생산이 되고 최종적으로 조립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무역이 세계화되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됐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 코로나로 제조 공정상의 병목 공정이 발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 공장이 코로나로 멈춰서게 되고 재료가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멈춰서게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의 기업들은 안정적인 제품 생산의 중요함을 느끼게 되고 탈세계화 보호무역주의에 불을 붙이는 어떤 계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 보호무역주의는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냐 그러면 경제학자들은 GVC라는 표현을 쓰던데 글로벌 밸류체인의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대외경제연구원 KIEP라는 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입니다. 여기서 GVC의 어떤 용어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단계가 여러 단계로 분화가 되고 있고 각각의 단계가 어느 한 국가가 아닌 비용 우위에 있는 국가에서 발생하여 각 단계별로 가치가 창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가 노트북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드는데 부품이 중간재가 다양한 나라에서 조립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글로벌 가치사슬 GVC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어떤 형태로 자국의 고용 창출이나 어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분리 들이기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그 속도가 가속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프에 보신다 그러면 GVC 변화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자국 기업의 리턴이죠, 그죠? 이걸 경제 용어로 리쇼어링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2018년도에 보면 미국은 이미 886개였던 기업들을 국가로 불려들였고요. 한국은 미세했지만 이런 속도에 불을 붙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제품의 안정적인 생산을 목적으로 하더라는 거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 점에서 우리는 아메이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메이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품들은 어떤 형태를 통해 가지고 제품이 생산되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더라는 거죠. 자, 아까 설명드렸던 뉴트릴라이트입니다. 아메이 다양한 제품 브랜드가 있지만 매출의 최고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 뉴트릴라이트죠, 그죠? 이 뉴트릴라이트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생산이 되더라는 겁니다. 연구 농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세 군데의 자태 농장을 통해 가지고 원재료들이 씨앗에서 원재료들이 생산이 되더라는 겁니다. 무당벌레라든지 양이라든지 지렁이라든지 올빼미를 통해서 유기농으로 이런 원재료들을 재배를 하고 있고 86년의 어떤 전통을 통해 가지고 완제품까지 완벽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뉴트릴라이트 제품 자체는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하나의 공정을 통해 가지고 한 나라에서 제조가 되고 유통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품의 안정적인 어떤 생산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뉴트릴라이트 아닌 다른 타사 제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트에 가도 그렇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들 많이 보게 될 건데 그런 제품들은 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느 나라를 통해서 전달됐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품들을 먹게 되는 거죠. 아메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뉴트릴라이크의 최고였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브랜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티스트리. 예. 화장품 브랜드죠, 그죠? 전 세계 탑5 브랜드 안에 들어가는 아트 이즈 트라이 아티스트리입니다. 이 아티스트리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부산국제영화제를 후원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 사랑받는 어떤 브랜드이기도 하지만요. 이 역사를 기원을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아티스트리 브랜드의 기원은 뉴트릴라이트 브랜드 창시자인 칼 램버그의 아내인 에리스 램버그가 자체 화장품 라인을 출시한 1958년으로 그것을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자체 화장품 라인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화장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 기업들이 OEM 방식 내지는 다른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해서 OEM 방식이라든지 다른 어떤 제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납품받아서 판매를 하죠. 근데 아메이는 자체 화장품 라인을 가지고 있고 직접 제품을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보다는 당연히 제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겠죠. 이런 어떤 자체 생산 라인은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떤 장점적인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죠, 당연히. 자, 또 어떤 브랜드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국내 같은 경우 원포원 브랜드가 있습니다. 원포원의 시작은 IMF가 터지고 난 뒤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어떤 활로를 모색해 주기 위해서 시작이 됐던 프로젝트지만 이게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사항들을 본다 그러면 약간 리쇼링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 차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국내 제품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보시죠,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라든지 제지주라든지, 그죠?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죠. 감사하게도 앞으로 한국 아메이는 이런 현지화 전략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다양한 제품들을 유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지화 전략 자체는 기본적으로 탈세계화에 걸맞는 안정적인 제품 공급의 어떤 하나의 또 큰 축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메이 가진 어떤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또 네 번째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언택트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용어도 지금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어떤 단어죠, 그죠?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표에 보시면 실은 언택트 서비스 같은 경우도 없던 게 갑자기 딱 생긴 게 아니라 과거 오랫동안 우리 삶 속에 있어져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언택트 서비스가 급증한다는 거죠. 자, 표에 보시게 되면 어떤 게 나와 있냐 그러면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었던 변화를 제가 찾아서 올렸는데 2017년도, 19년도, 2020년도의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도도 그랬고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 최근 걸 한번 봐볼까요? 이 상위 10위권, 11위권에 보시게 되면 대다수 기업이 언택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아람코는 저도 이제 잘 몰랐었는데 사우디의 세계 최대 석유 회사입니다. 이 회사 외에는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구글의 지주 회사죠, 그죠?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부커스해시웨이, 텐센트, 이거는 이제 그 중국의 IT 기업이죠, 그죠? JP 모건, 존슨앤존슨 이 회사를 제외한 대다수 기업들은 이미 언택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들도 이미 언택트 서비스에 가속화를 붙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비대면 접촉을 통한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 방식의 성장.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개를 제가 뽑았습니다. 쿠팡.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쿠팡에 제품을 한두 번 다 구매해 보셨죠? 저도 이걸 해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사람들은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로켓 배송 익숙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 집에서 쿠팡을 통해서 제품을 주문해 보니까 뭐 총알 배송, 로켓 배송, 새벽 배송, 그죠? 너무 편하게 배송이 되다 보니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어떤 언택트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활용할 거라는 겁니다.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한통운 같은 물류회사 배송업체들이죠, 그죠?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1분기 택배 부분 매출 증가액이 23%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엄청난 증가율이죠.
우리 아메이하고도 협업이 돼 있고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본다 그러면 국내 포털 1위 기업인 네이버와 협업이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성장이 견고하게 이어질 거라고 다들 예측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또 재밌는 기업이 하나 있죠. 넷플릭스. 많이 이용하지 않으셨나요? 이 넷플릭스라는 기업은 영화를 제작하는 기업이죠. 작년 한 해마다도 83편의 영화를 제작했던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1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1억 명이라 그러면 영화 판권을 다 사들여 가지고 엄청난 네트워크, 엄청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방송을 송출하고 수입을 벌어들이는 그런 기업이죠. 저도 이번 어떤 코로나 사태 때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킹덤 보셨죠? 저는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조선시대 그 뭐 좀비 영화던데 너무너무 재밌어서 빠져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이 영화관은 뭐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영화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집에서 편안하게 영화를 보니까 너무 편하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될 거고 홈에서 영화를 보는 그런 가구들이 굉장히 더 늘어날 거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영화관이 뭐 영업이 전혀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홈에서 영화가 언택트 서비스가 급증한다는 사실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재택근무라든지 화상 미팅, 화상 강의, 화상 진료도 또 증가하게 되겠죠. 기업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재택근무를 실제해 보니까 물론 업종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재택근무를 통해 가지고 업무 효율성이 증대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업무 회의를 하더라도 화상 미팅, 줌 같은 어떤 툴을 이용해 가지고 화상 미팅을 이용하더라도 과거에 1시간, 2시간 걸리던 미팅이 30분이면 간결하게 심플하게 끝이 나더라는 거죠. 이 상사들이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그죠? 쓸데없는 얘기를 안 들어도 되니까 이 화상 미팅을 통해서 미팅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그러면 업무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실제 심플하고 효율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극대화된 거죠. 또 화상 강의도 저희 딸이 올해 이제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뭐 집에서 늘 화상 강의를 지금 듣고 있고 토론 수업까지 있고 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강의 자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될 거고 증가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밖에서 외식이 줄고 홍국 시장이 증가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집에 냉장고에 많이 쌓였던 걸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많이 비워보셨죠, 그죠? 너무 재밌는 경험들 해보게 되는데 밖에 외식이 줄다 보니 집에 있는 제품들, 집에 있는 음식 재료를 가지고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그런 재미를 경험하게 되고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시장들은 계속해서 홍국 시장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메이는 어떨까요? 또 여기에서 아메이의 어떤 강점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하죠. 아메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완벽한 콜라보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온라인 시장에 진출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죠? 아메이 창을 제가 띄운 건데 최근에는 어떤 서비스까지 진행이 되나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비대면 가입이죠. 그죠? 또 A클릭이라 그래서 간편 쇼핑, 카카오톡을 통해서 고객 관리까지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까지도 발전을 해왔더라는 겁니다. 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은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죠, 그죠? 이글드림 유튜브 공식 채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글드림 공식 채널이 만들어졌고 이런 어떤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중국의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또 이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많은 동기부여 또 학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각 팀 또 각 개인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저도 어설픈 게 남아 지난 몇 주 전부터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재미를 느껴가고 있습니다. 또 회사 차원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완벽한 콜라보를 형성하고 있죠. 이건 아메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아메이 아카데미라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 보이시죠? 김종희, 김진곤님을 위한 맞춤 교육 콘텐츠가 제공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창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상에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 사업의 특성상 온라인만 갖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오프라인과 병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만 이글드림은 이런 이글드림 그룹만의 완벽한 성공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요리, 건강, 뷰티, 북텔링부터 시작되는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
아메이 사업 자체가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완벽한 콜라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최고였던 사업이었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대면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어차피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낯선 사람들과 대단히 했던 모임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끌어지겠지만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과 1대1 관계를 맺어가는 부분들은 회수가 반복이 될 거고 더 강화가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강조하고 있는 요리라든지 건강, 뷰티, 북텔링 1대1 내지는 소그룹별로 진행되는 이런 미팅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화가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메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조화를 통해서 앞으로 엄청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홍콩 시장도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 그랬죠. 아메이는 또 어떤 장점적인 부분이 있냐 그러면 이 제품을 또 갖고 있죠. 성장하는 홍콩 시장을 주도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퀸. 너무 아름다운 그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죠? 아메이 퀸 세트가 있고 나이프 세트가 있고 뭐 이런 제품을 통해서 요리하는 사진이 있는데 아메이 퀸은 장점이 있죠. 그죠? 작은 물로 웰빙 요리가 가능하고 조리 시간이 단축이 되고 그죠? 간편한 수납, 경제적인 제품이고 뛰어난 내구성과 부품 교환이 가능한 그런 멋진 제품입니다. 이런 퀸을 통해 가지고 이 다양한 요리들을 해 먹을 수가 있으니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그죠? 자, 지금 뭐 이 퀸 같은 경우도 일시 품절 상태죠. 이유는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퀸 7중 퀸이 지금 태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지만 퀸 7중 스테인레스가 공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 세계화된 어떤 제조의 어떤 틀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받고 있는 영향이겠죠.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 그러면 퀸도 곧 출시가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어떤 퀸을 통한 시장도 굉장히 확대되고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 또한 아메이가 가진 최고였던 사업이었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어떤 또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사회 변화와 더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돈 마련의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목돈 마련을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냐 그러면 주로 주식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목돈 마련의 기회를 가졌더라는 겁니다. 물론 아주 큰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업 성과금 명목으로 연말에 뭐 1,000만 원 단위의 뭐 큰 어떤 보너스들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을 일부 그런 분들 제외한다 그러면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대출을 받든 어쨌든 부동산에 투자해서 목돈을 마련을 하기 위한 어떤 기회를 잡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논리를 따진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을 예금을 하게 되면 금리, 이자가 낮기 때문에 수익이 안 되겠죠. 그 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거고 주가는 올라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될 건데 실제는 그럴까? 한번 보자는 거죠. 조사에 의하면 2016년도 이후에 금리가 인하되고 있지만 주가나 부동산 상승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 잘 아실 겁니다. 과거 10년 전에 코스피 지수가 2,000을 돌파하면서 축배를 들었죠.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2,000 전후로 가는 거죠. 부동산 시장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다 그러면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최근 1년 전 뭐 서울 경기 지역의 부동산 집값이 굉장히 올랐죠. 그죠? 이건 특별한 경우고 그죠? 이게 뭐 앞으로는 이런 상승 부분도 많이 깎여져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실제 정부 규제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죠. 그죠? 대출 제한이라든지 세금도 강화됩니다. 양도세, 또 보유세도 늘리게 될 거고요. 수도권이나 뭐 경기 지역 이런 부분 서울 경기 지역의 공급 물량도 굉장히 확대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고 며칠 전 또 이렇게 보도를 통하니까 광역시나 이 수도권 쪽에 8월부터는 분양권 전면 금지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내가 살 집은 아니지만 분양을 받아서 그 분양권을 전매를 통해 가지고 일부 소득을 챙겼죠. 그죠? 실제 조사에 의한다 그러면 6개월 내에 25% 사람들이 그 분양권을 전매를 했다고 하죠. 기간을 좀 길게 잡는다 그러면 분양권 전매 시장 투자를 목적으로 입주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뛰어든 사람들은 저는 생각한데 그 절반 이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전매가 금지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잡히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즉, 이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은 금리 문제뿐만 아니고 경기나 기업 수익률 등 복합적인 관계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표를 한번 볼까요? 한미 기준금리의 어떤 추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대에서 2%까지 금리가 올랐다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 급락을 했죠. 그죠?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 어떤 금리를 유지하다가 지금 0점대의 금리, 기준금리가 내려와져 있습니다. 이런 기준금리의 어떤 인하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봐볼까요? 기준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이 긍정 영향을 본다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 얘기죠. 얘기는 금리 인하는 대출 부담이 감소가 될 거고요. 구매력이 확대가 될 거고 거기에 따른 매매 수요가 증가하게 될 거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아주 좋을 때 상황입니다. 또 금리 인하는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 어떤 현상을 만들어낼 거고요. 이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유입이 될 거고 부동산 투자 수요의 확대, 가격 상승을 이끌어줬죠. 과거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 이런 긍정 영향을 미쳐서 주택시장에 주택 가격의 어떤 상승을 만들어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은 지금의 어떤 상황, 앞으로의 상황 어떨까요? 이 부정적 영향은 어떤 거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경제 심리가 위축이 되고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거고요. 주택 수요가 감소할 거고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 그러면 부도와 파산이 증가하게 될 거고 주택 시장에 경매라든지 기업 부동산 매각이 시작이 되면서 공급이 확대가 될 거고요. 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이 부동산 전문가 어떤 분이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경제 성장률과 비교해서 부동산 가격을 설명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4%대 성장을 하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3% 성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강세, 2%대 성장은 부동산 가격이 보합을 가지게 될 거고요. 1%대 저성장 차원에서는 국민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 이유는 어떨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1%대 이하의 저성장이 지속화될 거라는 거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자체는 앞으로 우리가 목돈 마련의 어떤 수단으로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적합한 투자 수단이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시국에 주식도 안 돼, 부동산도 안 돼. 그렇다고 내가 엄청난 대기업에 다녀서 연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돼. 우리가 목돈 마련의 어떤 기회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메이 수입 플랜이 있죠. 목돈 마련의 기회. 아메이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내년 새 회계연도에 코어 플러스 보너스가 발표가 됐죠. 그죠? 이 보너스를 통해서 평범한 가정 주부도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내년 회계연도 끝났을 때 최소 몇백에서 몇천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설명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지는 알겠지만 퍼스널 그룹 성장 보너스와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퍼스널 그룹 성장 보너스는 내가 1000만 점을 하든지 독립그룹이 있고 사이더 400 정도의 볼륨을 가져가게 되면 그 Q가 인정이 되죠. 그 Q가 직전 연도 올해입니다. 올해 대비 유지내는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한 개수에 따라서 프로테지만큼 보너스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게 내년도 6개 이상 증가를 한다 그러면 보편적인 사업자 같으면 지금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1000만 원 이상의 연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또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독립그룹을 전년 대비 올해입니다. 그 기준은 전년 대비 내년에 더 많은 독립그룹을 만든다든지 유지를 하게 되면 보너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보너스도 실제로 아메이 사업자 지금 도전하시는 누구나가 도전해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너스입니다. 더 많은 보너스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이 자세한 부분들은 여러분 스폰서를 통해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라고 정말 월 받는 보너스 외에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난 뒤에 연말에 목돈에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아메이 사업이 도전의 수단이 되지 않나, 아메이 사업의 비전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아메이 사업은 추가 수입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부수입에서 출발해서 성공의 어떤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도중에 어떤 주수입이 얼마나 커져나갈 수 있는 부분인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본사에서 만든 자료인데 기본적으로 파운드스 플래티늄 정도만 되더라도 연봉 5천만 원 정도 직장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 직장인 상위 14%에 들어가는 어떤 수익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에 3년에서 5년 차 직장인들이 받는 수익과 맞먹는 그런 보너스를 파운드스 플래티늄 리더분들이 받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파운드스 에메랄드도 연봉이 얼마라고요? 8천에서 1억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연봉 수입자가 되는 거죠. 직장인 상위 4%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프로테지에 내가 포함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파운드스 다이아몬드는요. 평균 연봉 1억 8천, 직장인 상위 0.5%에 들어가는 그런 소득입니다. 기업 고위 임원이라든지 중위 임원급 그 이상의 어떤 직장인들이 받을 수 있는 수익이거든요. 이런 수익을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받는다 그러면 부수입에서 추가 수입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완벽한 준수입으로 아메이 사업이 다가오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죠.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이후의 어떤 시대에 아메이 사업은 최고의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아메이 창입니다. 제가 아메이 창 옆에 기회라는 글자를 넣었습니다. 그죠? 아메이는 분명히 기회입니다. 여러분 저랑 나눴던 그 강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회를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선택했던 그 시간을 그리고 20년 이상 아메이 사업을 해왔지만 그 시간에 대한 감사가 넘쳐났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내가 아메이 사업을 선택했고 진행하고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업의 기회가 얼마나 큰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시대에 아메이가 주는 기회가 여러분들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했던 상황들 자체가 위험이라고 표현하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험에 투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엄청난 변화에 투자를 해보라는 겁니다. 변화에 투자하는 분들이 미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예측이 되시지 않나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측이 힘들 때 미래에 대응하는 방법은 결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선택하는 걸 결단하시고 아메이 사업을 선택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수입이 됐던 필이 됐던 이 멋진 시기, 저는 멋진 시기, 코로나 이후의 어떤 시대를 멋진 시기라 표현을 했지만 이 멋진 시기에 아메이 사업은 최고의 기회,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1시간 정도 저랑 대화를 나눴던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